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어뢰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천리마 지각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연대적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철강제 생산에서 연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상반년도 주최철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넘쳐 수행했는데,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당제 8차대 결정을 죽으나 사나 무조건 결사 간철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기업사 안에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분발에 나선 데도 있지만, 우리 주최철 생산 원료를 담당한 용감 부문 노동계급들이 수가 크게 깃들어 있습니다. 석탄 같은 거는 지난해 같으면은 그저 들어는 쪽쪽 수군했습니다. 올해는 저탄장에 이제는 쌓아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는 운용과 재령의 강부들이 힘든 속에서도 주최철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을 제때 보장해 주다 나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용감 부문 노동계급들에게 뜨거운 정치적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적 혁신의 불길은 직장별, 교대별 사이에도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대 우리 강선 노동이 지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대 작업반들이 지금 다음 교대를 위해서 자기네도 생산을 많이 하면서도 다음 교대를 위해서 또 설비 점검도 같이 다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교대 간 협동이 지금 긴밀히 이어지니까 생산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령강 이속재광산의 노동계급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속재 강품 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장들에서는 월조 공사를 하루가 다르게 완공하고 있고, 공공건물 도로들이 입체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마감 건설을 맡은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강산 노동계급은 우리가 맡은 과제를 제길에 무조건 100% 생산 보장할 결의를 안고 지금 돌격하고 있습니다. 수도건설장에서 우리 인민군 군인들이 바라고 있는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우리 강산 노동계급들을 고무해주고 분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리는 것은 보충하면서 오직 알았습니다. 수행했습니다. 이 하나밖에 모르는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처럼 우리는 당에서 맡겨준 속재가업을 제길에 무조건 결사관철하겠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초태진 군을 힘있게 거무 추동하기 위한 집중 강연 선전 활동이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대형 직관 선전물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과 방송 선전차 출동식을 진행한 데 이어 사회주의 협동보를 비롯한 대거조 전투 현장들의 좌지를 정하고 사상 공세의 포성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룡도자옥이 어린 강계시 야항 남세전문 협동농장과 풍주 남세전문 협동농장에 나간 도안의 당 사상 선전부문 일꾼들은 대중의 신금을 틀어잡는 다양한 선전선동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에 떨쳐나선 이군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평성시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중 강연 선전대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리형원 특파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시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집중 강연 선전대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현장 선전 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강연 선전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농장원술 속에 들어가서 초입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 강연 선전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서 올해 모내기 때부터 김매기 전 기간 시안의 협동농장들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렇게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당 정책을 해설해 주니 농장원들이 적극 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 특별 명령서까지 발표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운덕에
빨리었어. 우리 혁명을 보위하고 보답에 나아가자고 농장원들 모두가 분발에 나섰습니다. 잠업을 발전시켜 질 좋은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할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지 거치 생산 단위들에서 잠업 발전에 유리한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해서 생산성이 높은 품종의 뽕나무 밭을 늘리고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많은 누에 거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기시 상업관리소에서도 많은 뽕잎을 따들이면서 누에치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뽕밭에 내서 지력을 높이고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좋은 뽕잎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넓고 험한 이 산 용마루까지 올라와셔서 정말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치는 데서 나서는 기증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보이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올해에도 부서별 상준별로 누에치기를 하고 있는데 상호봉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누에치기를 하자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뽕밭 비비관리를 잘해서 뽕잎 생산을 지난해에 비해 1.2배 늘었고 현재 마지막 거치 따기가 한창입니다. 거치가 얼마나 청알처럼 땅땅 여물었는지 거치 한 알당 무게가 최고 2g 이상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인민생활에 이바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신촌 거치 생산 사업소의 정업원들도 거치 수확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뽕잎 생산량이자 거치 생산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뽕잎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질 좋은 이거 품종의 뽕나무를 생산해가지고 매 포선에 2만 그루 이상 밀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종전보다 1.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뽕잎 생산량이 지적으로 비싸니까 매 그 세대들마다 작업 비료를 자체로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매 포선에 종보당 20톤 이상 또 후쿠산 비료는 5톤 이상 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올해는 봄 중에 윤곽 계획을 120%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거 뇌에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 거치 생산량에서 수확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린내 관리에 푸님을 넣어가지고 온습도 관리를 비롯한 그 소독 사업에 푸님을 넣습니다. 그래서 온습도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고 그 다음 우린내 잠실에 대한 소독 사업을 2 내지 3회 하던 것을 올해는 7 내지 8회 진행한 결과 올해 거치 생산 계획을 100%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거치 생산 사업소에서는 이미 있던 뽕나무들을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으로 교체하면서 거치 수확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거치 작황이 정말 좋습니다. 날씨 조건은 불리했지만 사육자들의 요리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맡은 구간에서도 올해 1.3배나 준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작황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지 거치 생산 단위들에서는 누에치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경험 교환과 다수학 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학 단위와 다수학자 대여를 늘리고 있습니다. 염소를 비롯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의 축산 경험을 오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염소를 비롯한 풀 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재하고 있는 운정군 운하협동농장 염소분조 2단위 역시 아직까지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염소 기르기를 꾸준히 내밀어서 이제는 그 토대가 튼튼한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운정군이 볼이 많습니다. 길다나니까 이거 우리 운하협동농장도 기본 볼이고 염소를 그 하려니까니 산이 없어서 백리길 먼 여기 이 총대골에 염소 기를 수 있는 그 족지를 여기다 잡았습니다. 모기 문제는 기본 사계절 방목을 위주해서 해결합니다. 여름에는 풀이 많기 때문에 여수달 동안은 우리 방목구역에서 먹이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철에는 그 주변 농장들 그 곡식 부산물을 뒤따라가면서 겨울에도 방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염소를 그 먹이면 실제 염소 먹이는 문제는 공짜로 얻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기본 풀을 먹기 때문에 몸에 기생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 구충사업 2번, 가을에 구충사업 2번, 3번은 무조건 꼭 진행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만 하면
자기 방역 사업에서 한 80%는 완전히 들어갑니다. 현재 염소 마리수는 그저 평균 400 내지 500마리 이상 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짜는 전량도 최고 전량 높은 시기에는 250 내지 300kg까지 짭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시일 안에 염소 새끼 생산수나 그 젖생산에서 배로 누리자고 합니다. 숙천군 운종농장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풀 먹는 집짐승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작업반 분조 단위로 염소 마리수를 수태 확보해 놨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분조 보게 되면 한 60여 마리가 확보돼 있고, 저거 어반 7반을 비롯해서 매 작업반들에서 수십여 마리씩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 먹는 집짐승을 기르는 데서 기본 쓰는 방법은 분산 사육입니다. 양이나 염소랑 무리 지어 키워보니 병 걸릴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염이 잘 걸리는데 수의 방역 사업을 따라 세우라 해도 피염만 걸리면 폐사할 일은 없다는 거. 염소가 꼼짝 못합니다. 일꾼들부터가 염소 마리수를 확보해가지고 가정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자는 염소 30-40마리 정도면 타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젖공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염소 양 마리수를 한 2배로 더 늘려가지고 정상 공급하자고 합니다. 의령성 비아린 공장의 축산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한심했습니다. 공장 일꾼들부터가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 진짜 축산 토지를 갖춰서 원공장 종업원들이 좋아하는 이런 공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두 팔을 걷고 긴장한 생산 속에서도 노력을 쪼개가면서 일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 닭, 오리, 토끼 그래서 2,000여 마리가 남아되고 양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물고기를 4만 마리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형 순환체계로 닭하고 오리에서 나오는 배설물 이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고름으로 나가야 될 거는 고름으로 나가서 농사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비알 공모기를 조성해가지고 양호, 그 다음에 토끼, 돼지 이 사료는 진짜 6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알부화기를 해가지고 동자오리까지 다 확보해 놨습니다. 달기는 그 한 달에 15,000알 이상의 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복숭아, 살구, 추리, 사과를 비롯한 300여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어갖고 종업원들의 후방 사업에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1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8,761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404만 8,800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보건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하루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대변인은 델타 변이 비루스 전파로 국내에서 새로운 절정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0살부터 29살 사이 젊은이들 속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의 만연으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일 하루 동안에만도 25,082명의 감염자와 752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해서 하루 감염자와 하루 사망자 수에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 최고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6월 1일에 새로 등록된 감염자의 약 66%가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도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보건 부문이 최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다시 닥쳐온 감염자 급증 파동이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에 의해서 일고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몇 초간에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로 해서 앞으로 전례 없는 전염병 폭풍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주로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의 완화가 재난의 요인으로 되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비루스가 8월 말경에 유럽의 모든 나라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9일) 밤부터 내린 무더기 비와 폭우가 사천성의 일부 지역과 종경시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사천성에서는 9일부터 11일 사이에 내린 무더기 비로 송서재지인 송도를 비롯해서 5개 도시들이 올해 들어와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10일) 오후에는 강에 정박하고 있던 10여 척의 류객선과 배들이 세찬 물살에 떠내려갔으며 다리들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천성에서는 큰 물로 59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11만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에 3단계 큰 물 방지 비상 대응 조치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큰 물로 인해서 낮은 지대에 위치한 어느 한 도시의 거리들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무더기 비는 중국의 동북부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11일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무더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의 교외 지역들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베이징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살고 있던 약 1만 5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건설장들에서 작업이 중지되는 등 해당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